최초의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으나 모든 것이 있었다. 45억 년 전 지구는 막 태어난 어린 행성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푸른 행성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늘은 짙은 연기로 가득했고 끊임없이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거대한 화산은 불을 뿜어 올렸고 하늘에서 유성체가 끊임없이 떨어져 지표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험난하고 혼란스러운 환경이야말로 생명의 시작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탐구 채널 오렌지입니다. 원시 수프 가설. 이 시기의 바다는 특별한 실험실이었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끓어오르고 다양한 화학 물질이 그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메탄,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수소 같은 단순한 기체들이 서로 만나면서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기의 바다를 원시 수프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원시 수프 속에서 생명의 재료가 탄생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사우선 가설. 1920년대 러시아의 생화학자 오파린과 영국의 과학자 홀데이는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생명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지구의 환경과 화학 반응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당시에는 단순한 가설에 불과했지만 후에 놀라운 실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실험실에서 재현된 생명의 서곡. 1953년 스탠리 밀러와 해롤드 유리라는 두 젊은 과학자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원시 지구의 대기를 재현하기 위해 메탄, 암모니아, 수소, 물을 유리장치에 넣고 전기방전을 흘려보냈습니다. 전기는 원시 지구의 번개를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장치 속의 맑은 액체는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아미노산이 들어있었습니다. 단백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실험은 생명이 무작위의 화학 반응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탄생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RNA 세계 가설. 하지만 아미노산 하나만으로는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이 되려면 복잡한 분자가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제의 시작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과학자들은 RNA가 그 비밀의 열쇠였을 것이라 말합니다. RNA는 DNA처럼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면서도 스스로 복제를 돕는 효소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RNA가 한번 탄생하고 나면 생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RNA 세계 가설입니다. 세포막과 원시세포. 그러나 분자 하나만으로는 생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자신을 둘러싼 경계가 필요합니다. 지방 분자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막을 형성했고 그 막 속으로 RNA와 다른 분자들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작은 방울 같은 구조가 생겼고 그것이 바로 최초의 원시 세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세포막 안에서는 화학 반응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안의 분자들은 협력하며 점점 더 복잡한 시스템을 이루었습니다. 최초의 생명은 그렇게 탄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해 열수구 가설. 일부 과학자들은 또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생명은 바다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해의 열수구는 끊임없이 뜨거운 물과 미네랄을 뿜어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열수구에는 극한 환경에서 사는 미생물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최초의 생명이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그것은 태초부터 지구의 가장 가혹한 조건에 적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외계 기원설. 또 다른 가설은 생명의 씨앗이 우주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운석이나 해성 속에는 실제로 아미노산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생명이 완전히 지구에서 시작되었든 아니면 우주에서 건너왔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주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진화. 그렇게 태어난 원시 세포는 수십억 년 동안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세포로만 존재했지만 점차 서로 협력하며 다세포 생물로 발전했습니다. 협력은 곧 더 큰 힘을 의미했습니다. 여러 세포가 모여 하나의 개체를 이루자 생명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습니다. 바다는 점점 더 다양한 생명체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5번의 대멸종을 겪었습니다. 운석 충돌과 기후변화, 거대한 화산 활동은 수많은 생명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새로운 생명들이 나타났고 다양성은 오히려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멸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긴 세월 끝에 생명의 여정은 마침내 인간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작은 세포는 어류로, 양서류로, 파충류와 포유류로 이어졌고 결국 인류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위대한 진화의 결과입니다. 끝나지 않은 탐구, 우주를 향한 질문. 생명의 기원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시수프 가설, 심해열수구 가설, RNA 세계 가설, 그리고 외계 기원설까지 많은 가설들이 존재하지만 어느 것도 아직 최종적인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기적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40억 년 전 원시 지구의 혼란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불꽃은 꺼지지 않고 이어져 오늘날의 숲과 바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기원. 그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이자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미스터리가 우리를 끊임없이 우주와 생명을 탐구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